안녕하세요. 이번에 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순간이 생기고 말았네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알지 못했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너무 많이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알지 못했던 진짜 진실된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평생을 봐도 알 수 없다는데 인생 선배님들의 말들이 전부 다 맞는 것 같네요. 지금부터 어떻게 사건이 발생된 건지 제 사연을 써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제 나이 33살 때 매주 한 번씩 봉사활동에 참여하던 저는 그날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단체로 봉사활동을 온 건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일손을 도와주고 있었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 확실히 통제도 잘 되고 배식 또한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원래 끝나던 시간보다 약 2시간 정도를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상보다 빨리 끝난 시간 때문인지 자주 봉사에 참여하던 분들과 함께 치킨에 맥주 한잔 하자는 말들이 나왔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정리 후 근처에 있는 치킨집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 한 분이 다가와 자기도 오늘 처음 봉사활동 왔는데 저희와 친해지고 싶다며 합석하길 원했고 어색한 웃음과 함께 그렇게 맥주집에서 치킨을 먹으며 지친 마음을 보상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친화력이 좋았던 남자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었고 오늘 봉사에 대해서 만족한 듯 자신이 느낀 점을 이야기하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인상도 좋았고 남자다운 면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나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거지만 앞으로 자주 나올 것 같다면서 갑자기 첫눈에 반하게 된 여성분도 계셔서 나중에 꼭 고백할 거라며 저희를 웃음과 긴장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매주 한 번씩 오게 되었고 봉사활동을 매주 오는 건 대표님께서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매달 한 명씩 돌아가면서 봉사시키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다음 달도 또 다음 달도 다른 직원분과 함께 오셨습니다. 생각보다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에 모두가 놀랐고 저 또한 그 남자에게 점점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이 끝나고 저녁에 술 한잔 한 후 모두 헤어지는 시점에 저와 대화를 좀 하고 싶다며 집에 가는 길 같이 걸으며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무슨 일 하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그런 말들을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그동안 계속 지켜봐 왔다며 자기가 처음 봉사활동 왔을 때부터 첫눈에 반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라며 저와 좋은 만남을 가지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당황을 하였지만 저 또한 한두 번 얼굴을 보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대답을 기다리겠다며 고백한 후 저를 택시 태워 보내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고 저도 적지 않은 나이인지라 결혼에 대한 생각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신중했습니다.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치곤 나쁜 사람 본 적 없었고 몇 달간 봉사활동하면서 봐왔던 좋은 이미지 때문에 결국 고백을 받아주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 하나 잘 봤다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저와 잘 맞았습니다. 만나는 동안 싸운 적 단 한 번도 없고 대화를 하면서도 서로 문제가 생길 만한 일들이 발생될 것 같으면 최대한 신중하게 모든 부면에서 큰 소리 내지 않고 침착하게 헤쳐나갔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해도 이런 삶을 산다면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연애하게 되었고 그동안 매주 한 번씩 저와 함께 봉사활동도 하면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양가 집안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는 상견례 전에 먼저 인사부터 드리기로 하면서 식사 자리 마련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겨드렸습니다. 저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이 남자 또한 저희 가족에게 정말 많은 신경을 써줬습니다. 그 이후 상견례 자리가 좋았고 11월쯤 결혼식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엄마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셨는데도 인생에 한 번뿐인 상견례 자리 피해주기 싫으셨는지 아픈 내색 한 번 안 하신 엄마의 마음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희 엄마 작년부터 심장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셨는데 꾸준하게 약을 드셔야 한다는 말에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 아빠와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건지 심장이 약해지셔서 몸에 좋은 건강식품도 많이 챙겨드리고 건강 빨리 회복하셔서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후 주말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일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날 집에서 엄마가 해주신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는 심장을 움켜쥐셨고 너무 놀란 저와 아빠는 바로 119에 신고를 한 후 오래 걸리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와 아빠는 구급차에 함께 탔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엄마의 상태를 보며 별일 없기를 바라면서 응급실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다 보니 교통이 생각보다 많이 막혔고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리저리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클락션을 울리면서 앞차에 비켜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급정거를 하면서 아예 멈추고 말았습니다. 지금 급하니까 빨리 비켜주세요. 갑자기 차를 멈추면 어떡합니까? 뭐라고? 지금 뒤에서 클락션 계속 울리면서 쌍라이트 켜는 바람에 눈이 부셔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 줄 알아? 그런데 빨리 비켜달라고? 죄송하다는 말은 할 줄 모르나? 나는 뭐 한가한 줄 알아? 어디서 지금 비켜달라 말아 하는 거야? 여기 도로 당신이 전세 냈어?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비켜주지 않을 테니까 빨리 사과부터 해. 환자만 태우면 아주 자기들이 도로 위에 갑인 줄 아나? 뒤에서 위협해서 비켜주다가 사고 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언성이 높아지고 앞에 차를 비켜주지 않자 운전하시던 분은 죄송하다는 말을 하곤 차를 옆으로 틀었는데 못 지나가게 몸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다급해지고 한시가 위급한 상황인데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남자는 기분 나쁘다면서 아예 도로에 누워버렸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빵빵거리고 양옆에도 차가 줄지어 막혀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옆에 있는 차들이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주자 차를 틀었는데 그 공간에 다시 가서 누워버리는 남자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 제가 소리치며 엄마가 많이 아프다며 빨리 비켜달라고 말을 하니 저희 다급한 목소리에 콧방귀를 끼면서 어쩌라는 거냐며 자기 가족 일만 아니기만 하면 된다며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말했고 저를 말리던 구급대원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그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주변 사람들도 보다 못했는지 같이 둘러싸서 공간을 만들어준 사이로 구급차를 지나가게 해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힘겹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을 지체해서 그런지 엄마의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아졌고 위급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응급실에 도착해 엄마는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뒤이어 따라온 구급대원은 아까 구급차를 가로막은 사람에 대해서 고의로 방해한 죄로 형사처분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그 사람의 차량 번호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 녹화본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병원에 남아 수술실에 들어간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뒷일들은 제가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연행된 남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를 보며 인상을 쓰면서 쳐다보다가 갑자기 다시 예전의 온화한 얼굴로 변한 예비신랑이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우리 엄마가 말해준 거야? 와서 좋을 거 하나 없는데 왜 왔어? 별거 아니니까 잠시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 금방 처리하고 나갈게. 조금 있다가 내가 다 설명해 줄게. 그래? 진짜 승호 씨가 그런 거야? 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정말 누워버린 거야? 그런 사람 아니잖아. 뭐야, 다 알고 있었어? 아니, 내 뒤에서 엄청 위협하잖아. 그래서 나도 얼마나 당황했는데. 그래서 열받아서 그랬지. 정말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타고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만약 우리 엄마였어도 그랬을 거야? 아유, 당연히 안 그랬지. 어머님이셨으면 내가 그랬겠냐? 나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 나 이해해줄 수 있지? 아니, 나는 이해 못할 것 같아. 왜냐면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우리 엄마였고 그 안에 나와 우리 아빠도 있었거든. 정말 충격이다. 어떻게 구급차를 막고 그 앞에서 누워버릴 수가 있어? 지금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나 있는 거야? 시간이 지체돼서 위급한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우리 엄마 세상 떠나면 책임질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 없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어?
나는 지금 이 상황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너를 용서할 수도 없을 것 같다. 나는 법대로 해결할 거고 이런 생각 없는 행동을 한 네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 정말 3년을 봐왔는데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모습을 봤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다.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저는 지금 상황을 법적으로 처리하게 되었고 이 남자는 고의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방해한 죄를 물어 결국 2년의 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의 잘못된 행동은 합의를 할 수 없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저는 더 많은 처벌을 원했지만 법이 이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해준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정신을 차리셨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만약 조금 더 지체되었다면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랐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떠오르면 지금도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한테 미안했다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실수였다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런 말들조차도 모두 거짓으로 느껴지게 되었네요. 정말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착한 줄 알았던 사람의 행동이라서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이 너무 크네요. 빨리 엄마가 일어나셔서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늘이 도와 지금 제 옆에 엄마가 있고 하늘이 도와 파혼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 엄마가 빠르게 완쾌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많은 격려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